저출산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 17곳의 읍면동에서 신생아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출산 시대를 정말 역행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마운 분인데요. 연예계의 대표 다둥이 아빠 VOS의 가수 박지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VOS의 노래 보고 싶은 날에. 보고 싶은 날엔 네. 참 좋은 노래예요. 네. 축하합니다. 최근에 막내 태어났죠. 네네.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네네. 이렇게 보기에는 누가 내 6살 아빠라고 보겠어요. 실제 나이는 이제 41살 이제 됐습니다. 네. 네. 결혼 몇 살에 하시는지 여쭤봐도. 첫 아이를 29에 낳았습니다. 29이에요? 그렇게 늦게 하신 것도 아니네요. 네. 여섯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건 어떤 심정인지 참 궁금한데요. 네. 근데 막내 낳고 많이 울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하시기를 6째쯤 됐으면 이제 좀 담담할 때도 되지 않았냐. 아무렇지 않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유, 저 화면에 6째입니까? 네. 아유, 이쁘네요. 네. 지금 안고 있는 친구는? 예, 이제 둘째가 아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6째 아이가 태어나는 그 날은 제가 7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거의 4-5시간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더 뭔가 더 알게 된 이 상태가 이제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이제 눈물이 나는 어떤 그런 좀 섬세한 상태.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아유, 6명이나 어떻게 기르지 그건 아니었고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농담입니다. 네네네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아시죠? 네. 자연스럽게 낳는 건지 아니면 계획해서 나오시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 낳을 때마다 그때 기분에 우리 부부가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행복이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어떤 일들인지를 늘 어떤 부부간의 대화로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그만한 행복이 좀 있었고, 그래서 하나의 더는 우리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미리 계획했던 건 아니고 그때마다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나오시는지 알겠어요. 사진 보니까 금방 설명이 됩니다. 아유, 사진 더 있으면 계속 좀 보내주십시오. 아이들 6 사진이 있나요? 이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아이들 이름을 좀 보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들 태어날 때 사진으로 준비하셨네요. 첫째가 비찬인가요? 네, 비찬, 강찬, 의찬. 이렇게까지가 아들이고. 네. 그 뒤로 이제 향, 솔, 담이, 딸 이렇게. 편집이 잘못돼서 향이 얼굴이 잘렸는데 향이한테 저희가 사과를 좀 드리고. 순서대로 아들, 딸. 가운데 네. 딸만 안고 이렇게 또 사진을 찍으셨네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이 그전에는 아들 셋 이때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달되니까 캠코더여서 셀카 같은 거 찍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강찬이는 눈이 정말 아빠보다 더 크네요. 네, 아유. 참 이쁜 네. 아이들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일단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요. 네네. 평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 달에 먹는 아이들인데도 쌀이 40kg, 네. 한지의 장을 보게 되면 48만 원, 차는 11인승 승합차. 네. 아이들이 크면 이게 더 늘어날 텐데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는 약간 집안에 수영장이 있는 집이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그 작정하기를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자 해서 사실 식비는 왜 좀 많이 들어가냐면 저희가 하루 종일 그 음식 차리고 치우는 데 시간을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반찬을 배달하거나 국도 배달하고 이렇게 좀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 남는 시간을 아이들 교육이나 그리고 아이들과의 어떤 친밀한 시간들을 갖는데 좀 더 쓰고요. 그래서 좀 식비가 좀 더 들어가는 것도 있죠. 네. 우리 집은 아이들이 많아서 이런 게 다른 집하고 좀 다르다. 뭐 이런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크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고 물론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저를 엄청 반겨줍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자기들끼리 놀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놀아달라고 졸라야 돼요. 좋네요. 네. 아이들이 많으면 6명이면 지금 박지현 씨 이야기처럼 애들 엄마가 정말 고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막내가 집에 처음 온 날이라고요. 네.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온 가족이 팽 둘러앉아서 막내 아이들이 그냥 신기해서 그냥. 네, 바라보고 있네요. 저는 그 아이의 인기를 자기들이 독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나 닮았다 서로 싸워요. 네. 네. 이거 요즘 유행하는 춤이잖아요. 네, 근데 큰아이가 이제 저하고 이제 지금 요즘 굉장히 친한 절친인데, 네. 저에게 이제 항상 와서 뭐를 다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좋은 춤을 뭐 발견했다고 아빠한테 같이 연습하자고. 넷째인가요? 얘는 다섯째. 다섯째. 소리입니다. 노래 잘합니까? 아빠 닮았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코인 노래방을 제가 설치를 해서 아, 집에. 아이와 저하고 같이 노래하는 거고요. 아이고. 네. 자전거가 주민센터처럼 쌓여 있네요. 이러니 11인승 승합차가 필요하죠. 왼쪽엔 아버님?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게 이제 일상이십니다. 집에를 안 들어가세요. 저희 집에만 놀러 오시고. 오빠가 동생 먹여주네요. 네, 둘째가 지금은 넷째. 네. 그렇다니까요. 저 형제가 많은 집은 형제들끼리 기릅니다. 그죠? 네, 네.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셋째와 넷째입니까? 다섯째? 지금 셋째와 넷째. 넷째였고요. 네. 이거는 아마 임산부 체험하시는 거. 네네네. 제가 이제 그 출산장려본부에서 이제 저에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런 걸 입혀주셨는데, 정말 무겁더라고요. 정말 무거워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되게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쉽지 네. 않죠. 네. 이거는 뭡니까? 여권 발급 신청? 네네. 한번 이제 해외여행을 좀 계획을 해서 아이들 여권을 제가 다 발급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저희 감격스러웠어요. 그 출생신고는 이번에 했는데 이제 한 줄 남았습니다. 그 종이에 한 줄 남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빈칸이 없습니다, 이제. 네. 아까 절친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아이들과 친구가 다섯째 같은. 저 넷째 아이가. 어렸을 어렸을 때군요. 때. 네, 어렸을 때 저를 반겨주던 모습이고요. 네. 행복한 가정인 게 보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까 아버님 잠깐 보셨는데 이렇게 네. 6째까지 낳는다고 할 때 부모님은 또 어떤 마음이셨을지 네. 그 부분도 저희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할아버지께 전화를 좀 드려서 들어봤는데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기창이를 낳았는데 너무 기쁘고 진짜 하늘을 찌를 듯이 기쁘더라고요. 얼마 후에 또 둘째 강창이를 낳게 된 거예요. 어이구 또 기뻐요. 그러다가 또 한 2년 후에 또 애를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상하다고 할 수 없이 기다린 거죠. 그 이제 한 의창이를 낳은 거예요. 의리의 삼총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삼형제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만족을 느꼈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3년 후에 또 이거는 뭐 약간 무슨 놀라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해요, 마음이. 많이 걱정됐었어요. 딸을 낳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 이제 끝났겠지, 이제. 넷째 딸을 그 낳았을 애들, 때는 저 손주 우셨어요? 이제 보는 걸 우리 끝났겠지 부모님께서. 하고서 이제 2년인가, 3년 터거리인가 하여간, 이제 하도 많으니까 터거리도 잘 생각이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고 그래요. 또 임신했다는 거예요. 어휴, 이건 무슨 이제 말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지인이든 친구든 누구든 다 보면, 야, 너, 저기 또 생겼다며? 이러니까, 나 할 말도 없는 거예요. 또 뵌 거예요, 또. 응? 아이고, 나 이게 아예 이제 할 말도 없더라고, 이제. 다행히도 딸이요, 딸. 밸런스가 딱 맞는 거예요, 그냥. 또 나면 어떠냐고 누가 물어보기를 보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상관없어. 뭐, 상관없어. 알아서 해, 알아서. 아버님도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시네요. 나오면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고 이쁘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상관없어 알아서 해 이러셨는데 원래는 말리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말렸던 그 마음을 되게 미안해하세요. 네. 지금 누구보다 많이 누린다는 것을 이제 느끼신대요. 그래서 그 누림을 선물해 준 게 너무 고맙대요. 네. 그래서 7째를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거를 아버님이 밸런스가 이제 맞다고 했는데. 아내의 결정이 달려 있는데요. 네. 아내가 처음으로 늘 아내가 이제 우리에게 더 낳자라고 이제 늘 항상 우리에게 권유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처음으로 이제 그만 낳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의 결정에 따를 겁니다. 네. 애국자세요?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죠. 아이고. 지난 명절에 다둥이 아빠 대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잖아요. 이런 거 네네. 전화할 때 청와대에서 지금 대통령한테 전화 갑니다. 이런 거 옵니까? 네, 아침에 전화가 미리. 먼저 비서실장님께서 전화가 그러겠죠? 오셨고요. 네. 그리고 오후에 전화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 시간 기다리는 동안도 계속 이렇게 바른 자세 하고 있었어요. 전화 통화인데. 예, 왠지 네. 이게 바른 자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 5, 6분간 통화를 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대화라는 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감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조금 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듣기만 했는데 5분 동안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정말 새기고 싶어서 저는 또 녹음을 했죠. 녹음을 했는데 했더니
끝나고 나서는 그 녹음은 절대 유출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요? 네, 아니, 비서실장께서. 네.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만 들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외웠습니다, 거의. 과거로 남기셔야겠네요. 네. 네,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정말 낮습니다. 심각한데요. 왜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하는지 시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정 안 되면 그만둘 수 있어요. 정 안 되면 그만둘 수 있는데 아이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치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첫 애를 낳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둘째, 셋째 계획을 안고 있더라고요. 이제 서로 이제 맞벌이 부부들도 더 많아지고 애기한테 신경도 못 써주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오롯이 여자의 몫처럼 남아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여성들이 조금 기피하고 다둥이 아빠로서 이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저도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이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연애하는 기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정말 그 선물 만들기 위해서 날을 새던, 뭐, 편지를 쓰던, 뭐, 어디를 걸어가던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절한 연애를 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자꾸 물어본다면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이, 7살 때부터 아이와의 시간이 기억이 되니까 아이들은 기억을 하니까 이제 13살, 14살이면은 이제 사춘기입니다. 그때부터는 서로 지켜보는 관계잖아요. 그 한 7년간 절절히 연애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 연애했던 기억으로 평생 80년을 살아갈 테니 엄마 아빠가 그 연애하는 절절한 추억을 심어준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음은 모든 부모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현실이 하던 일이 있고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아이를 맞습니다. 또 봐줄 네. 사람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박지원 씨네는 어느 정도인가 저희가 한 종편에서 공개된 부분이 있어서 네, 봤는데요. 맞습니다. 네. 한 달 생활비가 기본으로 955만 원이 드네요. 네. 다 알겠는데요. 어른 식비 250만 원은 뭡니까? 저거는 이제 사실 어른 식비가 아니고요. 네. 큰 아이들 3명까지, 4명까지 그걸 포함한 식비예요. 그러니까 밑에 아이 2명, 그 분유와 네. 그게 이제, 이유식과 그게 이제 150이고요. 사실 큰 아이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반찬 배달, 국 배달 해서 먹는 비용이 이제 제가 외식을 하는 비용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아까 보니까 박지원 씨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일주일이에요? 한 달이에요? 방송이라서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너무 적잖아요. 아니요. 실제로 제가 쓰는 돈은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10만 원도 그냥 제가 가끔 급해서 편의점에서 뭐 사 먹거나 뭐 식사 이제 삼각김밥 먹거나 하는 네. 그런 비용들이 쌓여서 한 10만 원 되는 거고요.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이들 교육비를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아이들 홈스쿨링 한다고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네. 그걸 언제까지요? 지금 비찬이가 지금 몇 학년이죠? 6학년입니다. 6학년이면 그러니까 네. 홈스쿨링을 어떻게 하신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처럼 뭐 부모가 다 가르치는 그런 홈스쿨링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해서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가면서 아니, 학교는 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애들 전부 부모가- 학교 안 보냅니까? 네,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담임 선생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과목은 인터넷 강의를 선택한 것도 있고 네. 어떤 과목은 교재, 어떤 과목은 방문학습.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저희가 어떤 물건 고르듯이 이렇게 골라서 아이들에게 어울리고 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우리가 설정해서 선물해주는 어떤 그런 교육 방식이죠. 네. 홈스쿨링 해봤더니 왜냐하면 홈스쿨링 좋아서 하시는 미국 분들도 많은데 네.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아이를 학교를 안 네, 보내고 네. 계신다는 게 아이들 또 뭐 집에서만 있으면 사회성이 떨어진다 뭐 네. 이런 말도 있고 시켜봤더니 저희가 시키고 나서 생각지 못한 가장 기뻤던 건요, 사회성이에요, 오히려. 오히려? 네, 오히려 아이들이 정말 외국의 아이들처럼 뭐 이렇게 어른과 뭐 어떤 낯선 사람들을 대하기를 굉장히 편해합니다. 편하게 대하고요. 동네에서도 저 친구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하는데 오히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저 아이는 왜 우리한테 인사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 엄마, 왜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밝은 얼굴로 받질 않지? 그러니까 그건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같은 공간, 같은 나이,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자연을 띄워놓는 그런 아이들의 습성을 가진 것을 좀 제한하는 거 아닌가. 네. 오히려 떨어지는 사회성을 좀 다른 형식의 어떤 사회성을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좀 확신이 좀 들었어요. 해보고 나서 아이들이 그런 밝은 모습에 좀 놀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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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박지현 씨 말씀 중에 출산율을 높이려면 남자가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여자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부분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치 정말 그 강아지 전문가인 강영욱 씨가 강아지를 많이 키워서 깨닫게 되는 게 많듯이 저도 깨닫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집중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빠의 부재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 질풍노도 사춘기도 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집중했을 뿐인데 아이가 안정적이고요. 아이가 아빠를 신뢰하게 되고요. 그 모습을 아내가 보면서 저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에게 집중했을 뿐인데 어떤 선순환 되는 사랑을 좀 경험해요. 아내가 저를 또 확신을 갖고 여자로서의 삶에 확신을 얻으니까 저는 또 그 모습이 너무도 예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남자가 아이에게 집중했을 뿐인데 그 가정에 사랑이 선순환되는 그 현상을 좀 경험을 하고, 아, 남편이 아빠의 부재중인 이 시대에 아이에게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사춘기가 안정적이구나.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받는구나. 뭐 그런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6 아이의 아빠시죠. VOS의 박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